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의 진화의 문제예요. 이 켄 웰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공부한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보기만 해도 모르겠죠. 네, 사실 벌써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켄 웰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터넷 띄워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대강 다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과학 쪽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양자역학이 생겨서 그것도 다른 또 시각이 또 생겼고 비판적인 시각이 생겼지만, 근데 이 우리의 그 정신 세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뭐 집대성 한다고 할까, 총정리한다 할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켄 웰버라는 사람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제4세대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배가 아픈 것은 이 사람이 나보다 한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야. 아직도 살아있고 생생하게. 이게 유튜브에서 켄 웰버 쳐보세요. 그러면 많이 나와요. 켄 웨이브요? 아니면 켄 웰버, W-I-L-B-E-R.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됐다. 그건 뭐 과학 아주 증명된 거죠. 화학적 입증이고. 그렇게 동시에 이 사람은 의식도 그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의식도. 그러니까 이제 원시인의 레커그니션이요. 레커그니션. 그렇지. 이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중에 기본적으로 컨션서스냐, 레커그니션이요. 네, 뭐 아주 뭐 다양하죠. 저 사람이 쓴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확인. 인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식하는 레커그니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컨션서스라고 합니다. 뭐 그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이에는 많이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진화는 원시적 시대부터 현대까지 와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진화하고 있음도 물론이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어떤 사람은 원시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발전돼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불완전하고 뭐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적 장애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모자라는 뭐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으면 정신 질환이라고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볼 때 정상이라는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면, 근데 그 정상이라고 보는 것보다 훨씬 앞선 건 뭐냐? 그건 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눈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과학기술 이런 걸 통해서 그 인지하는 이성 과학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하는 감각의 눈, 그 다음에 이성의 눈, 그 다음에 관조의 눈, 이렇게 세상을 보는, 세계를 보는 눈을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를 신화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의식의 단계를. 그러니까 원시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겁내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성적인 그런 단계, 그러다가 상당히 이제 다원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통합적 의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자가 분자가 되지 않고 세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원자가 분자가 되고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의식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막 그냥 갑자기 팍 뛰어넘어가서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진화는 우리가 문화의 진보, 과학의 진보, 지식의 진보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진보되어 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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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게 이지 같은데요. 이지. 이지? 그 의식을 이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조금. 그러니까 한문으로 그러니까 왜 멘탈 커패서티,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예.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도 포함되는 그거를 거죠. 인식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을 또 통합 심리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이 통합 심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론들, 모든 심리학 이론들, 뭐 영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이걸 다 통합을 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이 책을 이제 제일 처음에 썼는데 이 책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23살인가 그때 썼어. 74년도인가 그때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천재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과학, 물리, 이런 쪽, 피직스, 이런 쪽의 천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더니 심리학, 뭐 이런 면에 이제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이 사람이 이제 대학원 시절에 쓴 것이, 이제 쭉 발전돼서 지금 이제 통합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통합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태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이 안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냐면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9.11이 벌어졌잖아요. 9.11이 벌어진 다음에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어떤 아주 깡촌에서 한 3년 뒤에 9.11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 동네에, 옆에 동네에 누가 유학을 갔던 애가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미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촌에서 돈을 모았대. 그래서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큰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뭐 암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마음만 받고 오히려 이제 후하게 보내줬다는 그런 걸 내가 해외 토픽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다양한 거라. 9.11 그 세계가 그냥 몇 번 뒤집어지는 사건도 3년 후에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과학 물질 문명 세계에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 세계도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이제 몇 분인데 의식 세계도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진화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의식의 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부귀영화. 의식을 멘탈 커패서티로 말하면은 그 문명이 가져다주는 손쉬운 어떤 계산 능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 주파가 아니면 전화번호에는 암기 능력이 점점 다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네. 그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지목하는 것은 의식의 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건 종교야. 종교. 왜? 종교는 인간을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가두어 놓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수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종교적 신념은 때때로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조금 하면 굉장히 펌포스해서 막 자기가
다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교만이랄까 무슨 자만심 그런 게 확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신경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단 어떤 정신의 이상이 오면 치료하기가 참 힘들대요. 한꺼풀을 더 벗겨야 되니까. 참 일리가 있는 얘기. 우리도 일찍이 경험했어요. 내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아주 신혼 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나를 만나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때는 막 열광적인 신앙에 막 매달릴 때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게 이제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 장모님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이제 구슬을 했는데 그 구슬할 때 무당이 이 귀신이 나가서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고 이제 막 하잖아요. 어디로 나가라.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귀신이 나오면 딸에게 붙는데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교회 기독교적인 그런 푸닥거리 같은 부흥에 열광적인 그런 것이 그거와 오버랩된 거였어요. 처녀시절에 구타하는 것도 얼마나 무서워요. 생존한. 그거 본 거와 오버랩이 돼서 이제 일종의 이제 꼬인 거지, 순간적으로.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신과를 찾아갔거든. 그런데 정신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랬냐, 의사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도원에 갔다, 어쩌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런 얘기하면 좀 기분 안 좋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또 나대로 기분 안 좋았지. 이 새끼 이건 뭐야? 하면서 의사가 말이야. 그래서, 야, 가자. 그러고 난 나왔다고. 그렇게 나도 못 시켰어요. 근데, 이 밀보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관적 내면 세계의 경험이나 현상들이, 지금도 객관적으로 유효하고 반복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스님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바깥에서 완전히 닫고 밥이나 들여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씩 지금도 그런 스님들이 있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돌을 닦아서 다다르는 어떤 경지가 있잖아요. 그 경지가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반복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그 의식을 개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스님들이 몇 년 동안 고군분투해서 진짜 용맹정진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경지도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식의 세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종교 얘기 좀 했지만 종교가 우리가 의식이 발달하는데 큰 지장을 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소위 이제 대중적인 종교, 통속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도마복음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 도마복음 같은 게 소개돼서 굉장히 아주 큰 다행인데 전혀 다른 얘기죠. 거기에 의하면은 예수를 안다라는 거는 진리를 더 깨닫는다. 이렇게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이런 상상 한번 안 해봤어요. 오늘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동물을 막 잡아먹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먹는 데는 인정사정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거냐면 동물은 우리보다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의식 없이 잡아먹고 우리 육식을 정당화하는데, 가끔 UFO 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우주의 지적 생물체라고 그러죠.
인간보다 훨씬 발달한 지적 생물체가 가끔씩 뭐 왔다 갔다 뭐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선 우주에 지적 생물체가 없다. 한마디로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 인간만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오만이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낭비 아니야. 그렇죠? 이 광대무변하게. 그러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보다 발달한 어떤 지적 생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지적 생물체가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가 하고 한 번씩 와서 탐색을 하고 간다 이거야. 응? 그런 추리, 그런 티오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컨택을 안 하느냐. 근데 아직 우선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차원이 워낙 달라서 아직 인간하고 대화, 걔네들은 뭐가 있지만 우리가 걔네들과 컨택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와서 한 번씩 정찰하고 가는 거다. 이런 티오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인간들, 그게 아니라 지적 생물체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아주 지능이 낮은 생물에 불과하게 보일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동물을 보고서 무차별하게 우리가 잡아먹는 것처럼 열등하게 보고 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낮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걔들은 우리보다 훨씬 바로 여기서 의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발달했겠지만 그렇게 의식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런 티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근데 이제 보통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도 아까 이제 기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이런 것처럼 마음도 의식을 이루는 한 요소죠. 근데 마음이 좋은 거고 의식이 발달한 거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의식이 그 사람 인간성이 좋고 뭐 그런 거하고 의식이 발달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핵심적인 걸 들어가 보면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죠. 자기 자신. 의식의 가장 중요한 주체.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누구냐, 뭐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뭐 그리고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려요. 자아를 찾는다, 자기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한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무슨 뜬금없고 하여튼 그렇게 들리는데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선,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0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누굴까? 나는 어떤 인간일까? 뭐 이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잘났다고 떠든 건 아니지만 뭐 자신감에 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조금씩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못한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왜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사는 사람 있죠. 그 보고 뭐라 그러지? 기분파, 뭐 쌈마이,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그 감정의 기폭이 뭐 심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뭐 심한 경우가 그렇지만 대부분은 인간은 기분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기분이 자기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기분에 좌우되는 건 많죠. 이것도 이제 의식순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뉜다는 거죠. 예, 동물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기분도 여러 가지예요. 동물적으로 느끼는 육감적인 느낌. 거기서 조금 발달해서 자아중시적인 느낌. 그 다음에 좀 사회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사회적인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세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고 많이 있죠. 전 그 요새 TV 보면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국회 요새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유한국당 그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미친 거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악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김진태, 이윤재, 유여와 전희경 모르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퀘션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사회중심적인 느낌,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지금 이제 켄 웨버를 통해서 이 내면적인 세계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이것만 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이것 가지고만은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막스가 보여준 세계관이죠. 소위 생산량과 생산수단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그 재화가 없이, 재물이 없이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어떤 생산이 없이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완전히 호주 연방 공무원이 돼서 정부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정 선생님은 안 되시죠? 네, 나는 지금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격이 없어서 세금 내는 게 상당히 급이 연세가 많아도 급식을 못 받으시는 연방 공무원이 못 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연방 공무원이 돼서 연금을 따박따박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의 생산 수단은 지금 연금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재화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위치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 우리가 지금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의 생산 구조가 있는 거죠. 그 생산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제 두 가지가 우리의 의식 세계와 또 하나는 그 막스가 설명한 이 물질 중심의 재화, 이 생산의 문제, 이 두 가지 세계에서 균형을 잡아야지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에핑에 막 고층 하이라이즈로 막 아파트가 막 올라오고, 못 봤어, 이쪽에서 볼 때. 저쪽에 이제 콜스 쪽에서 이렇게 차 세우다 보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땅값도 비싸지고. 근데 제가 뭐 연금 외에는 지금 수입이 없는데, 그럼 나같이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 이 비싼 시드니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그냥 호주 사람들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나갈 수 없는 건 또 우리는 또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또 못 떠나죠. 근데 아마 호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생산을 둘러싼 생산에 기반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 세계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많이 못하고 살죠. 무감각하게 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 싶고 마침 오늘 한정태 씨가 이제 못 온다고 그래서 우리 갑자기 선생님이 부탁했는지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아주 너무 귀중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